나무를 주무르며 살아온 70여 년의 세월. 조각칼을 잡은 손끝의 흔들림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목공의 명장 오해균. 한때는 죽은 나무에 바람의 숨결까지 새겨 넣으려 했다. 하지만 조각칼을 잡기가 점점 두려워지는 건 나이 탓일까? 공주문화원 옆에 버려진 건물. 이곳이 목공의 명장 오해균 씨의 공방이다. 망치와 끌 하나로 70평생을 살아온 오명장. 그는 고령의 나이답지 않게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손에서 연장을 놓을 줄 모른다. 손마디가 굵은 그의 투박한 손. 평생 망치질만 하며 살아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밤. 그의 작업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찾아왔다. 잘 지내셨어요? 침대 저 안에 좀 들어갔어. 예, 알겠습니다. 네, 작업하시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오명장. 돈이 없는 그에게 작품 전시회를 열어준 야성미술관에 기증할 작품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로 가져와서 해준다고 하다가 요즘에 날씨가 추고 뭐 보시다시피 여기 내 공방이 지금 요새 모든 것이 잘 난방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대로 지금 그저 청송에 가서 완성을 시켜줄까 하고 지금 그런 지금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하는 겁니다. 손님이 자주 찾다 보니 약속했던 작품을 제때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지금 나무가 뭐예요? 박달나무. 박달. 그런데 무지하게 무겁네. 근데 이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고 지금 내가 부탁을 주겠다니까. 이제 청송 가서 말이지. 네. 가서 그냥 한두 달 일 좀 거기 가서 작업하시려고? 지금 멤버가 좀 있어요. 찾아오는 손님을 피해 청송으로 가겠다는 오명장. 이게 조금 일할 만하면 누가 찾아오지. 네, 그렇죠. 거기 가 계시면 편안하게 하시지. 차 한잔 한잔 뭐 하자. 거기 가면 편안하게. 하지만 자신의 작품이 좋아 찾아오는 손님들을 어찌 마다할 수 있을까? 전시 공간 없이 여기저기 늘어놓은 작품들. 그는 목공의 명장이지만 다양한 재질을 이용해 실험적인 작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제가 제작한 건데 이것은 재질은 합성 수지입니다. 요거 가지고서는 이제 빛이라고 하는 옥이 있잖아요. 그 색깔을 제가 알려서 배합을 해서 그 옥 효과를 그래가지고 요게 이 투각이 한 것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 같은 거 대부분의 투각 2중 투각은 많은데 3중은 3겹은 거의 없어요. 저 속으로다가 2중 3중을 얹혔잖아요. 이건 뭐 가닥을 해가지고 뜰 수도 없습니다. 요런 거 새로운 것을 이런 기법을 내가 이제 그 후배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여러 해서 놔두고 있는 거예요. 뭐 요것을 무슨 뭐 커다랗게 이걸 돈을 따져서 뭐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작업을 못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시간과 돈하고 따지면 거의 일 못 한다고 그러면 맞을 거예요. 돈보다 작품을 먼저 생각하는 예술가는 가난한 복구. 법이다. 예. 예. 아이고 수고한다. 오랜만에 제자의 목공소를 찾았다. 수고 많이 하네. 이건 뭐
오, 이 나무 참 좋네. 이거 뭐 맡은 거야? 예. 제자를 이 나무는 찾아왔건만 그의 눈에는 새롭게 나무가 있던 거야? 먼저 별로 없던 들어온다. 거야? 한참 됐지요. 가난하더라도 공예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난 출수 격려해주고 못한다고 싶지만 그랬어. 자신을 생각하니 선뜻 말 시간이 꺼내기가 있으면 걸리지 마. 어렵다. 이게 한 20년 전, 한 30년 전부터 그 이사 다니면서 이게 다 꾸리고 다니는 나무니까 이런 거 안 버리고 지금 놔둔 거예요. 공방엔 제자에게 남겨주었던 나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수십 년간 잘 말린 대추나무, 목공의 재료로는 최상급이다. 잘 건조됐음을 말해주는 경쾌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 우병장. 또 다른 대추나무를 주워들고 공방을 나선다. 늦은 밤 저녁 끼니도 거른 채 작품 활동에 열중이다. 나무의 크기에 맞는 불감을 만들고 있지만 조각칼 대신 연필을 쓰는 모습이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주려는 모양이다. 처음 어떤 생활은 이제 이런 이제 이 불감 같은 거라든가 뭐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죠. 지금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해야 돼. 야, 요번에는 이제 또 새로운 기법으로 놈이 숙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중 삼중 투각을 한번 좀 깊이 한번 각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오명장은 불감 조각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작은 인물 하나하나의 표정을 살리는 장기가 있기 때문이다. 통나무 하나를 깎아 12개의 공을 만든 이 작품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의 탁월한 재조와 예술 감각은 이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천여 개의 고리를 끊어지지 않게 조각한 그의 솜씨는 신이 내린 손이란 평가를 받았다. 요게 뭐 쇠사슬을 걸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요거 다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에서 하나 이순지 없이 통나무로 요걸 고리를 만든 건데 이렇게 이해를 보여주면 이해를 하더라고요. 요게 이렇게 한 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쭉 요걸 따낸 거예요. 파서 이제 다듬으면은 만큼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톱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요리 놓으면 한쪽은 좀 크고 한쪽은 좀 작게 한다는 게 조금 요걸 좀 더 작게 했더라면 하면 저기 나이 60이 넘어서야 마련한 주공 아파트. 하고 그래서 배고픈 이수가의 간단하게 아내에게 좀 삶은 더욱 공부하고 고달팠다. 뭐 일할 거 싸가지고 봐서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이런 정말 참 미안하다. 신들린 듯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 때문에 가족들의 삶은 아내의 몫이었다. 대학 입학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딸이 입시에서 낙방하길 바랐던 적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반듯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늘 대견하다. 혼자 다 할 수 있어 일을? 이제는 가족들을 뭐 배려하며 언제는 뭐 살아갈 혼자 안 법도 하나? 하지만 그는 또다시 작품 활동을 위해 먼 길을 떠나려고 한다. 사람 쓸 형편은 안 되고 거기 가면 또 야성이 있으니까 그러고 거기는 뭐 방도 널찍하고 따뜻하고 아주 잘 돼 있으니까는. 그쪽으로 오혜균 명장이 청송 야성미술관에 머무르려 하는 이유는 야송 이원좌 화백이 있기 때문이다. 뭐 방 보일러 시설도 잘 돼 있고 거기는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제 작품을 한다면 아마 우선 조용하니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세계적인 명곡이라든가 세계 모든 사람이 평생을 두고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작품은 대략 60대 넘어서 이루어지거든요. 한 50년 정도의 그 무르익은 기술이 마치 그 물이 흘러가듯이 막힘없이 가도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이것은 단 하루도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야송 화백을 만나고 다시 공주로 돌아온 오해균 명장. 그가 요즘 고민에 빠진 것은 자신의 기법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미완성인 작품을 보며 과거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곤 한다. 요번에 내가 칠성 고해전 전시를 열면서 이런 것도 내가 좀 한다는 것을 또 작품을 제가 한번 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주로 제 작품은 소품이면서도 상당히 세공 조각으로 내가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좀 단순하면서도 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이런 목각 조각도 좀 한다는 거 몇 점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미완성 완전히 다 완성시키고 칠까지 하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조금 덜 다듬어지고. 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승무상. 그가 이 미완성의 작품에 관심을 갖는 것은 90세가 다 된 심화영 여사의 승무를 본 이후였다. 전통의 선이 살아있는 우리 춤의 춤사위. 승무에서 그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선과 바람의 흔적을 엿보았다. 요즘은 조각칼을 잡는 시간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화려한 기법에 젖어 가장 근본적인 내면의 세계를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그것을 작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나이 먹으면 욕심이 젊어서도 그 욕심 가졌다고 해서 다 안 된 게 나이 먹으면 자꾸 욕심낸다는 것이 그거 덜어버리지 않고는 전 정말 참 작품다운 작품을 안 나온다는 걸 나이 먹으면서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나이 먹어서 저는 좀 욕심을 좀 버려라. 근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하고 명예는 다 욕심 다 갖고 싶지.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는 하여튼 물질과 명예의 욕심을 갖고 그런 것을 이해타산하다 보면은 절대 내가 하고자 하는 작품이 안 나온다는 건 그거 하나는 제가 깨쳤습니다. 그는 요즘 부쩍 절터를 찾는다. 그곳에서 투박하지만 멋스러운 옛 선인들의 정서를 느끼며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생명의 숨결을 느끼려는 것이다. 어차피 제가 얘기를 말씀하는데 작품은 죽을 때까지 하도 미완성품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생활 때문에 누구의 주문을 맡았다든가 뭐 한다고 일을 했었을 때는 그런 완성을 시키게 되는데
그 짬이 있을 때 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작품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완성시키기 전에 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완성을 안 시킨 작품들이 미완성품으로 어떤 경우에는 10년 이상 제가 이사 다니며 꾸리고 다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면은 지금 오랜, 그리고 버리기도 그렇고 놈이 주기도 그렇고 언젠가 시간이 나면 또 완성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에 보면은 그 미완성품이 좀 덜 된 게 사실 매력은 있어요. 세파의 시름에 젖을 때면 조각칼을 잡는 오해균 명장. 오랜 비바람에 시달린 나무 토막에 그가 새기려는 건 욕심 없는 끈끈한 생명의 소리인 것이다. 한 대학의 강의실. 20대 젊은 학생들 사이에 눈에 띄는 얼굴 하나가 있다. 교수님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나이 든 학생. 올해 나이 43, 만학도 이봉주 씨다. 함께 어울려 노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다. 자식 같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이봉주 씨. 짧은 머리에 다부진 몸매. 그는 나이를 잊고 사는 늦가기 대학생이다. 어려서부터 기계 만지는 걸 유난히 좋아했던 이봉주 씨. 그의 꿈은 공학도였다. 이게 처지지 않고 그러던 그가 불혹의 나이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군부대에서 보내준 위탁 교육 덕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려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마. 그의 원래 직업은 육군 상사. 사병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기에 동료 학생들을 친절하게 지도한다. 하실 때 어떠세요? 이 상사가 잘해줘요? 아니면 마치 형같이 잘해주고 있어요. 배우는 것도 좀 많고요. 예. 어떤 면이 좀 배워요? 약간 우리가 뭐 좀 곤란한 질문 같은 건 교수님한테 물어보는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친한 형같이 느껴져서 더 어려운 것도 쉽게 말하게 되고 그런 점이 더 쉽습니다. 밤 10시. 그는 지난 2년간 홍성대학에 입학한 이래 늦은 시간까지 늘 이곳을 지켜왔다. 하지만 홀로 있을 때마다 그의 옆자리를 지켜주신 분이 있다. 오늘도 손영산 교수님이 찾아오셨다. 늦게까지 쉬고 막 도면을 그만? 네, 교수님이 해주셨던 거. 손 교수는 산업설비자동학과 2학년인 이봉주 씨의 지도 교수다. 사각 압력 용기에 세계 기능대회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이봉주 씨가 기능장의 꿈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준 분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만일에 이 부분에 파이프만 이렇게 붙는다면 파이프는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향상이 됐습니다. 교수님, 이 상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거 자주 보세요? 이거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뭐 보통 제가 늦게 와서 봐도 어떤 때는 11시, 12시까지 어떤 때는 체력이 좀 염려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그 실기에 파고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고 느낍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감사하죠. 이런 내 제자의 훌륭한 학생이 있다는 그런 감사함을 너무나 내 스스로 느낍니다. 이런 제자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은 더
더 많이 모두가 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오셔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는데 어떠세요? 지금 연습을 좀 나름대로 교수님 또 퇴근도 못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은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와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 또 뭐 시정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대학 기숙사에서 밤 12시 전에 불이 꺼진 적이 없는 방이 있다. 기능장의 꿈을 키워온 지 2년여. 이봉주 씨는 기능사 자격증을 12개나 땄다. 그의 자격증 중에는 기능계 최고라는 기능장 자격증도 2개나 된다. 어쩐 일이야? 아까 실습 시간에 도움을 주셔서 잠깐이면 에이, 이런 걸 사왔어. 안 사도 되는데. 어? 그래. 고맙다. 그래. 이거 들어가 자고 있는데. 깨워라, 너가 깨워라. 예. 마지막 수업을 마친 그날 저녁, 후배들이 이상사를 찾았다. 그래, 뭘 이렇게 많이 사왔냐? 예? 저번에 아까도 실습 시간에도 도움 많이 주고 해갖고요. 잠깐 과자 먹을 겸 고맙다는 말도 전할 겸 이렇게 과자 들고 왔어요. 가끔 이렇게 찾아와요? 후배들이? 예, 가끔은 찾아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또 이런 걸 바라고서 이제 그 가르쳐주고 한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또 후배들이 또 이렇게 또 선배들 또 야식 먹으라고 또 이렇게 사오네요.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찾아온 후배들. 기분이 금방 2년 지나가는 것 같아. 늦은 나이에 열정을 갖고 노력한 이상사가 후배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다. 지금부터 잘 대비해서 내년 또 한 해 그래야지만. 진지한 대화를 깨는 한 통의 전화. 이거 보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오랫동안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딸의 전화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오랜 군대 생활 속에서 몸에 밴 습관이다. 늘 오르던 산길이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하다. 이제는 이 학교 뒤 야산을 오르는 일도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눈길을 밟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경쾌하다. 인생이란 쉽지만은 않다는 것, 그리고 반복적인 노력만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인생이란 게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매일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비록 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지금처럼 만족을 느낀 적도 없었다. 새로운 도전과 꿈이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봉주 씨. 하지만 이제는 공부를 그만두고 부대로 복귀를 해야 한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학과 담임 교수를 찾은 것이다. 공부라는 것은 열암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간에 2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은 앞으로도 나가서 군생활 하면서도 여기서 배운 기술을 갖다가 이제 밑거름을 해서 군 기술 발전에도 이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평상시 워낙 잘하니까 내가 저기 할 건 특별히 없어. 자, 예.
열심히 잘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하고 항상.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파이팅. 건강하십시오. 잘 가.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짐을 꾸려 플랫폼에 들어선 이봉주 씨. 가족들이 있는 경기도 포천으로 가기 위해서다. 자신의 빈자리를 지켜왔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금세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리웠던 집 앞에서 미안한 반, 설레임 반으로 초인종을 눌러보는데 나왔어. 잘 있었는가? 우정이 잘 있었어? 오랜만에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고구마를 찌고 있는 아내. 유난히 고구마를 좋아하는 남편을 집에 위해서다. 고장나는 거는 다 고치시겠어요? 예, 전기 제품 같은 거, 뭐 보일러 그런 거는 다 사람 안 저기 하고 수도라든가. 그 참고에 공구가 엄청 많던데. 그러니까 요즘 맨날 인터넷으로 뭐 공구 산다 그래가지고 맨날 혼나요 저한테. 이 고구마는 이 봉주 씨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 주식으로 먹었던 고구마. 맛있다. 고구마가 물릴 법도 하지만 김치를 어머니의 정을 느낄 수 있어 고구마는 아직도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한다. 진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거의 정심을 주식으로 삼지 않았나.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도 힘들게 졸업했다. 방랑기가 많았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보따리 행상을 하며 가정을 이끄셨기 때문이다. 저희 이제 어머님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계시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고요. 제가 2년 동안 그 학교 다닌 것도 그 옛날 그 고등학교 때에 그 어머님과의 약속, 내가 언젠가는 대학이라는 데를 다니겠노라 하는 그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끝냈다는 게 좀 서글퍼지네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 삼형제를 다 키우셨거든요. 혼자 고생해서. 집안의 기둥이셔요. 여자지만. 그 이제 자기는 특별히 어머님한테는 정이 더 많죠. 아내와는 지난 20년 전 중매로 결혼했다. 돈이 없어 대학은 가지 못하고 직업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직후였다. 군대에서는 늘 앞장서며 맡은 바 모든 일을 열심히 해왔다. 그러다 보니 진급도 빨라 나이 40에 하사관에 꽂힌 상사로 진급하게 됐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정표, 그 당시 이정표 병장이라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느라 그동안 힘드셨다는 것을 저희 소대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밝게 웃는 인사교님이 깨끗한 모습을 뵙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진급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군대에서는 늘 자상했던 이 상사.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하지만 딸아이의 눈에는 자상한 아빠가 나는 아니다. 안경 알 있는 줄 알았어.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안 주니까. 그랬어? 이제 애들이 한창 커가는 과정에서 이제 방이 좀 어지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좀 치울 수 있도록 제가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부대에서는 다 잘 알아서 하는데 집에서는 부대에서 하는 것만큼
저는 괜찮은데 이제 애들한테 좀 신경 써주고 자상한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봉주 씨가 외출길에 나섰다. 가족과의 동행이 아닌 혼자다. 취업해 일하고 있는 동기생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충성! 이야, 반갑다.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잘 진짜 반가워요. 네. 아이고, 여기 근무했구만. 네. 사회생활도 거의 같이 해서 굉장히 좀 친근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재밌었고 서로 많이 의지도 되고 서로 도움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늦가기 대학생이라는 같은 처지였기에 누구보다도 친숙했던 두 사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어디론가 길을 재촉하고 있다. 야, 은성이, 이리 와봐, 임마. 야, 그래, 야, 가자. 야, 영훈아, 이 아저씨 차가.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2년간의 학업을 마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든 동기들. 오늘 이 자리는 이들을 위해 이봉주 상사가 마련한 것이다. 네, 사실은 다 학교 동창이에요. 나이 차이지만 20년 이상 이렇게 차이 나지만은 그래도 동창은 동창 아닙니까? 나이차가 커 의견 충돌도 탈도 많았던 이들이 이젠 동기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이제 좀 나이 먹고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고 이제 조금 이제 좀 군대도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아직 이제 군대도 안 간 친구도 있지만 참 이 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 대표를 했어요. 이 대표를 했는데 너무 이게 잘 이끌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너무 이게 좀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서운한 점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운한 점도 이게 있고 네 가지. 이봉주 상사 만나니까 어떠세요? 와, 오랜만에 만나니까 무척 좋고요. 예전에 학창 시절 기억이 나고 학창 시절 때 이제 아저씨가 잘 이끌어 주셔갖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그냥 고맙고. 내가 이 대표를 하면서 좀 직선적으로 나갔던 것도 있고 내가 또 잘했다고라 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우리 뭐 나이 먹은 친구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또 동생 같고 그래서 조금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나무래고 이렇게 해냈던 것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좋은 추억들만 이렇게 간직하고. 학위 증서 수유는 전봉준 학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드디어 그의 머리에도 학사무가 쓰여졌다. 오늘만을 고대하며 달려온 그지만 졸업의 아쉬움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제 참 얼굴 보기 이제 밥 먹어야 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내려오면은 연락할게요. 아 진짜 다들 힘이 되고 친구 또래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이야 졸업까지 같이 하니까 좋네. 어머니를 대신해 학사모를 쓴 아내. 그는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꿈을 실현할 수 있었음을 안다. 최고의 기능장이 되기 위한 그의 도전. 이제부터 시작이다. 참매 한 마리가 덜컥 꿩의 목을 낚아챈다. 강철 같은 발톱과 부리로 꿩을 물어뜯는 참매. 꿩 맛을 보게끔 해야지. 그래야지 꿩 보면 재미가 있거든 잡아서. 그래야지 잡자마자 쏙쏙 뺏으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잡는 거예요. 응사 박용순. 그는 매사냥에 인생을 건 사나이다. 경북 문경의 한 드라마 세트장. 대하 역사사극 대조영의 촬영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의 주된 촬영씬은 매의 주인이 매를 부리는 모습을 찍는 것이다. 그러면 비행하고 있을 때는 뭐
휘파람 부는 액션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죠? 아니 그건 상관없어. 다만 이제 먹이를 보이는 동시에 다시 딱 동시에 신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시선이 집중되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요. 매 부리는 방법을 지도받은 배우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높은 데 앉으려면 천상 나무 위에다 앉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에서 매가 보고 있다가 날름을 거예요. 매가 이제 일단 리허설을 할 거예요. 지금 주변이 정리되면은 그거 따라서 하시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가까운 데서 한번 받아보고 금방 내면 바로 멀리 안 오니까 조금씩 거리를 넓혀가지고. 매와 관련된 드라마 촬영에는 늘 참여하는 박용순 씨.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능숙하게 매를 다루는 이도 드물다. 배우가 매를 불러 날아오게 하는 씬은 가볍게 성공했다. 오랜 기간 훈련을 해야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참매. 한번 내가 이 높은 데서 날아가. 오자마자 현장 적응도 하지 못했건만 단 한 번만에 성공했다. 이 바위 위에서 한번 날려볼게요. 이번 촬영씬은 좀 먼 거리에서 배우가 매를 불러 매가 날아오는 모습을 찍는 것이다. 밑에서 배우들이 열심히 불러보지만 매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매가 움직이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아내까지 올라온다. 자신이 매를 날리고 남편이 밑에서 매를 부르면 날지 않을까 싶어서다. 매 주인인 박용순 씨까지 밑으로 내려와 열심히 불러본다. 하지만 매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결국 매가 날아오는 장면을 포기하고 촬영 스태프들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수고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긴장을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안 날라와서. 속이 상한 박용순 씨. 제 마음에 안 들으면은 코앞에도 안 가. 뭔가 지금 환경이 마음에 안 들고 불안한 거예요. 적응이 안 돼. 그게 야생. 오늘 촬영이 흡족하게 끝나지 못해 속이 상한 것은 아내도 마찬가지다. 승복을 못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매 훈련에 열중이다. 집에서는 이렇게 말 잘 듣는 매가 드라마 촬영할 때는 늘 애를 먹이다니. 제자리에서도 뛰어오를 수 있는 잘 훈련된 참매. 드라마 촬영에 실패한 것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생의 참매 사육에는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박용순 씨. 그는 송골매까지 길들이고 있다. 요놈은 날개가 길어요. 아까부터 거의 꼬리 길이하고 맞먹죠. 날개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물이 없는 넓은 대평원에서 그 스피드에서 장거리 스프레이에서 공중전, 주로 공중에서 하이제킹하는 게 요놈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이 산세가 얼망졸망하고 산간지역에서는 주로 매가가 참매가 적합하고요. 여기같이 평원이 많은데 대평원에서는 주로 그 매과인 이 송골매 계통이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씌워놓으신 건 뭔가요? 이거 특이하게 씌워. 이건 이제 머리 씌우개거든요. 두건인데 이놈은 예민하고 날개가 길기 때문에 이걸 안 씌워놓으면은 움직이는 물체에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날개 깃이 부러질 수 있고, 그다음 매를 흥분하지 않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머리 씌우개를 씌워놓는 겁니다. 먼저 한번 살짝 벗겨볼까? 이거 전혀 송골매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희귀한 새가 됐다. 넓은 들판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눈동자 색깔도 같은 매인데 다르네요. 예, 이놈은 이제 짙은 갈색, 어떻게 보면 이제 검정색으로 보지 흑진주 같죠. 참매는 아주 용감무쌍한 장군 스타일이라고 보면은 송골매는 그 아주 기공자 스타일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귀염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는 동류도 잡아먹습니다. 끈이 짧은 같은 배고프면 그대로 가서 채. 가까이 두지 않아요. 같은 옛부터 매는 우리 민족과 아주 친숙한 새였다. 우리말 중에서 시치미를 뗀다는 말은 매의 주인을 말해주는 인식표인 시치미에서 유래했다. 그것은 이제 고니깃인데 이게 이제 뺏깃이라고 합니다. 뺏깃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게 전체적으로는 시치미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산내 매 소유주 이름을 이제 여기다가 써놨어요. 잘 훈련된 매 한 마리는 쌀 100가마하고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고가였다. 그러다 보니 매를 훔쳐다가 시치미만 자기 이름으로 바꿔 끼우는 일이 빈번했는데 여기에서 시치미를 뗀다는 말이 유래했다. 시치미 떼다 말고도 꿩 잡는 게 매다. 꿩 대신 닭이다. 떼꿩의 매눈이다. 옹골차다. 옹골차다는 우리 송골매 할 때 골자, 그것도 매골자예요. 응은 원래는 매응자 매골자인데 응골차다 하면은 어원이 이상하니까 한글로 어원이 되면서 옹골차다 이렇게 표현해서 참매와 송골매처럼 야무지다. 에? 내가 그런 얘기 빈틈이 없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매 사냥을 배웠던 그는 우리나라에서 몇 되지 않는 매 사냥 기능 보유자다. 이건 내가 일본 초청받아서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기증 받아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매 사냥 기술이 안타까워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까지 찾아다니며 매에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매 사냥에 대한 그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항상 내가 그 전부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쭉 지금 근 10여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체험하는 매사냥 기술하고 매사냥 역사, 매사냥 도구, 매 실전 매사냥, 매 길들이기까지 총체적으로 내가 지금 정리를 원고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 매 사냥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박용순 씨. 사실 그의 형편엔 매를 기르기조차 버겁다. 매 편이 이렇게 처음에는 뭐 묽게 나오지만은 온도가 이렇게 마르면 부스러져요. 부스러갖고 막 매가 푸닥거리면 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일 가로줘야 돼요. 이것도 일이죠. 그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매를 길러온 것은 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 보자. 늦은 밤 12시. 집으로 가지 않고 주유소의 모습을 드러낸 박용순 씨.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얼마 전부터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가장인데 가정을 지켜보면서 해야지. 응? 매만 붙들고 있으면은 안 좋아하잖아. 집에 쫓겨나지.
사실은 내가 그 엔지니어 출신인데 이게 도저히 이제 그 처음에는 병행을 같이 매도 데리고 직장에도 가고 했는데 은호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이지 출근하는 사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접었지. 매가 좋아 안정된 직장을 접었지만 삶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수입이 없다 보니 생활비는 고사하고 매의 먹잇값 대기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낮엔 새를 키우고 밤에 돈을 벌기 위해 주유소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주유소 일도 만만치 않았다. 경유와 휘발유를 잘못 넣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밤을 꼬박 새운 후 쉴 틈도 없이 어디론가 길을 재촉하고 있다. 지금 가시는 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공주대학교에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는 왜? 지금 공주대학교 생물학과 그 맹금류 센터하고 우리 전통 매사냥 보존회하고 같이 맹금류 번식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주대학교 사육실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멸종위기의 새들을 번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박용순 씨가 눈을 붙이지도 못하고 공주대학교로 달려온 것은 매를 번식시키기 위한 짝짓기를 도와주기 위해서다. 내가 생각보다 얌전하게 지내고. 아니 전문가들 잡혔으면 꼼짝 못하는 거지. 얌전한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싸라고도 대장님한테 꼼짝 못하듯이 전문가는 꼼짝 못하는 거지. 짝짓기를 도운 후 그는 쉴 틈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자식 같은 새들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참매가 밥 달라고 신호를 보낸다. 이제 부위별로 이 기름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몸에 기름기가 끼면 둔하고 살도 잘 안 빠지고 반응이 느려. 딱 껍질 다 제거하고 딱 비율 3분의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다 제거하고. 맹금류인 참매는 닭이나 꿩, 비둘기 등 살아있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매일 먹잇감을 잡아준다. 손질한 닭고기를 비닐에 싸더니 먹이 주머니에 넣고 있다. 배고픈 매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박용순 씨. 훈련을 받는 야생매에게는 먹이를 그냥 주지 않는다. 주인의 말을 알아들어야 먹이를 먹을 수 있다. 매가 꿩을 사냥하기에 너무나 좋은 날씨다. 바람 또한 잔잔하다. 박용순 씨가 늘 자랑스러워하는 3년생 참매. 녀석은 이미 꿩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 사냥꾼이다. 하늘 위를 빙빙 돌던 매가 제일 높은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았다. 덤불 속으로 날아가는 꿩이 있는지 연신 매서운 눈초리로 주시해보지만 조용하기만 하다. 매를 본 꿩들이 이미 숨어버린 것일까. ကွ들은 안 날잖아. 그냥
죽은 듯이 쭈그려 있다든지 슬금슬금 겨서 도망가지 매를 본 꿩은 뜨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매 잡힌다는 알기 때문에 지가 유리할 쪽으로 이제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매와 꿩의 인내심 싸움이다. 박용순 씨 역시 참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긴 휴식에 들어간다. 초등학교 시절 우연히 새끼 매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된 매와의 인연. 그는 두 날개를 활짝 펴며 매서운 발톱으로 꿩들을 낚아채는 매의 모습에 반했다. 취미로 생각했던 매 사냥이었으나 지금은 삶의 전부가 되었다. 이게 얘가 온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날개 소리가 안 나니까 방울이 따라락 난다고. 그러면 가지가지 사이사이 막 지그작으로 싹 피해서 오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매사냥은 발붙이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사람은 굶어도 매는 굶길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매에 대한 애정이 깊은 박용순 씨. 요즘 그는 매의 개체수는 점점 줄고 매 사냥을 배우려는 이들은 없어 걱정이 많다. 하지만 매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매를 부린다.